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30일입니다. 이제 하루만 지나면 2024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S&P 500 지수를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포유한율연구소는 나스닥 100을 가지고 주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미국을 대표하는 주식은 그래도 S&P 500이고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미국 증시지요. 단 하나의 종목을 고른다면 S&P 500을 고르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마 경기 불황 이런 게 없다면 S&P 500이 낫겠죠. 그러나 경기가 살아있다면 나스닥 100이 유리하기 때문에 포유한율연구소가 지난 3년 동안 나스닥 100을 가지고 여러분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S&P 500 구성을 보면 다우존스 종목 30개, 초우량 기업이죠. 이게 포함되어 있고 나스닥 종목 중에서도 약 한 179개 종목이 S&P 500에 들어가 있으니까 또 나스닥 100은 또 그 나스닥을 또 대표하는 우량주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결국 S&P 500에는 우량기업이 약 한 그 200개 정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성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감안한 지수가 아니냐. 그래서 포유한율연구소가 미국을 대표하는 주식이라고 하고 워런 버핏은 미국 증시에서 단 하나의 종목을 선택한다면 S&P 500이라고 하는 이유도 안전성까지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지난해 1년 동안 그 S&P 500이 연초 대비 지난해가 아니네요. 아직 하루가 남았으니까 24% 상승을 했는데 이 24% 상승을 주도한 종목은 또 나스닥 100이에요. 나스닥 100이 45% 상승했으니까 결국 S&P 500 지수 상승을 견인한 분야가 나스닥 100개 종목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포유한율연구소가 나스닥 100을 고른 거는 수익률 측면에서는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S&P 500이 아니고 또 나스닥 전체가 아니고 나스닥 중에서도 100개 우량기업만 선택했기 때문에 그 수익률이 제일 높다라는 표현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나스닥 100도 결국은 1개 종목, 흔히들 매그니퍼션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구글의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죠? 그 다음 메타. 이 1개 종목이 지난 1년 동안 약 한 75% 상승을 했어요. 특히 엔비디아는 거의 250% 가까이 상승을 했으니까 가장 그 주가 상승률이 매그니퍼센트 M7 중에서도 제일 상승률이 높죠. 근데 지금 연말 29일이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오늘 토요일이니까 이게 그 지난 22년 초 1월 3일로 기억되는데 그때 고점이 4783입니다. 그런데 2023년 연말 S&P 500 종가가 그 2000이 아니고요. 4796이니까 지난 2년 동안 고점 대비 12포인트인데 0.23% 정도 고점을 앞두고 마감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거품 논쟁이 있는 그런 또 가격 지수 되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그 S&P 500을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에 대해서 거품 논쟁이 있을 수 있는 또 지수대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제가 2022년 1월 3일 고점하고 그 다음에 2023년 12월 28일, 29일, 28일 기준이긴 한데 이 고점 가격대를 비교해 봄으로써 과거가 어떤 차이가 있고 2022년 초에 제가 매도 의견을 냈죠. 거품이라고. 2022년 1분기와 2분기 성장률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매도하자고 했는데 그때 약 고점 대비 20% 빠진 다음에 반등을 했다가 4월 중순부터 또 내려가지고 10월까지 연중 고점 대비 25%까지 이제 하락을 했는데 그때 고점과 그러니까 2022년 1월 고점과 2023년 연말 12월 고점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주가가 적정한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PR만 하더라도 후행 PR이 있고 선행 PR이 있는데 흔히들 애널리스트들은 주로 선행 PR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한국은행은 후행 PR을 가지고 또 접근을 하고 있고 특히 한국 같은 데는 애널리스트들이 거품을 자꾸 유도하기 때문에 신뢰도는 좀 낮아요. 미국은 3개월마다 결산을 다 하고 이러니까 흔히들 거품 정도는 한국보다는 좀 작을 거예요. 애널리스트들이 만들어내는 주당 순자산 얼마든지 매출액을 늘리면 2차전지가 대표적이죠. 애널리스트들은 막 2차전지가 아주 매력적이라고 봤는데 실제는 이익이 에코프로가 2.5%밖에 안 됐으니까 최근 지난 3분기를 놓고 보면 그럼 우리나라는 호가시가 너무 심하지요. 일본 말인데 호가시는 너무 과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2022년 1월 최고 S&P 500 지수 최고일 때가 4,783일 때 PR이 24배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도 24배예요. 그런데 그때는 선행 PR도 약 한 24배, 5배 가까이 됐는데 지금은 선행 PR은 18배예요. 그러니까 향후 1년 동안에는 지금보다 이익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도 2022년 초 주가가 제일 높을 때는 1.28% 정도 됐는데 지금은 1.45% 정도 되죠.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2022년 초 고점보다는 2023년 연말 고점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도 할 수 있겠어요. PBR도 보면 2022년 초에는 약 500 가까이 됐는데 지금은 4.5배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 비교를 하지 않고 PR이 24배는 높다는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예요. 또 워런 버핏 지수라고 하는 GDP 대비 시가총액을 놓고 보면 그 2022년 초에는 1.99배니까 약 한 2배. 그런데 지금은 1.76배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방법, 그러니까 워런 버핏 지수를 비교하더라도 지금이 저평가됐다라는 얘기는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거품 논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격대이기도 하고 또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거품이 아니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가격대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전체 지수만 놓고 보면 그 7개 중심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또
493개 종목은 뭐 그렇지 않거든요. 7개 종목은 1년 동안 75% 올랐고, 그 다음 나머지 493개는 겨우 12%에서 15%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평균을 해가지고 뭐 24%인데 7개를 제외한 종목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493개를 놓고 보면 거품 여부는 알 수 없다. 거품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지수 투자를 한다면 뭐 거품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493개 종목을 놓고 보면 거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다. 물론 개별 종목의 이익이 또 어떻게 되는지는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여하튼 이거는 구체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세미나 할 때 한번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만 하더라도 1시간 정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적정한지 아니면 적정하지 않은지를 가지고도 1시간 정도는 얘기를 해야 뭐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구나 라는 판단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PR을 가지고 얘기하면 주가 수익률이죠. 결국 분자가 주가고 분모가 주당 순이익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 지난 2년 동안 물가가 많이 올랐단 말이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이 판매지요. 매출 원가가 아니고 판매 가격이 뭐 한 15% 이상 올라간 거죠. 1년 전과 대비하면. 그러면 수량이 문제인데 판매 수량. 그렇게 보면 이게 또 뭐 합리화가 되거든요. 여하튼 이 얘기 너무 길어지니까 물가도 한번 얘기를 해야 되고 금리도 2022년 초에는 낮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금리가 시장금리입니다. 많이 높아져가 있죠. 그러니까 금리도 좀 비교를 해야 되고 결국 PR이라 하는 이 지수가 나오는 것도 이게 적정 주가를 산출하는 기준인데 이 금리가 높을 때와 금리가 낮을 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다 감안해 가지고 얘기한다면 1시간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워런 버핏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지수 전체를 놓고 보면 거품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7개 종목을 제외한다면 적정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고, 그 물가와 금리까지 다 고려한다면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 물론 거품이 발생한 주식은 좀 내려야 되겠죠. 그런데 또 저평가된 주식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내년에도 미국 경제가 성장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론도 있을 수 있는 지수대지만은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있는 지수대다 정도의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내년인데, 내년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지수만 놓고 보면 미국은 지수 관련 상품이 많죠. S&P 500 지수 상품도 있고 나스닥 100도 있고 나스닥 전체도 있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 관련 지수도 있고 반도체 관련 지수도 있고 하니까 여하튼 전반적으로는 좀 더 세분화돼서 봐야 되겠지만은 전체 지수를 놓고 보면 그 지수에 투자할지 말지 판단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구체적인 접근은 또 필요해요. 하여튼 내년 전망 보유환율 연구소는 주가 지수만 놓고 보면 S&P 500이 또 거품 논쟁이 일어날 수 있는 시점이다. 그렇지만은 또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있다. 그러니까 거품이 발생한 주식은 많이 내릴 수 있겠죠. 미국의 경우 테슬라가 대표적이죠. 액면 분할 안 할 때, 하지 않았을 때, 그죠? 주당 1200불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게 액면분할 이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 400불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3배수로 액면분할을 했는데, 근데 그거 감안하면 지금 400불이 안 되니까 200불도 지금 안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2022년 초 대비 많이 내렸죠. 아직도 한 50% 내린 상태죠. 근데 다른 엔비디아 같은 주식이 또 많이 올라갔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그런 기업들이 올라가니까 전체 지수는 2022년 초하고 2023년 연말하고 비슷하지만은 그래 2024년에도 이와 같은 일은 있을 거다는 거예요. 거품이 발생한 주식 뭐 지금도 있거든요. 특히 AI 관련 주식 중에서도 뭐 수익성은 수반 안 되는데 주가만 올라온 경우 많거든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또 거품 논쟁이 있으니까 빠질 거고, 또 저평가된 주식은 올라갈 건데, 이런 주식들도 전체 지수가 한번 조정을 받을 때가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죠. 2023년에도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조정을 받았네요. 1월에서 그 4월 초까지, 3월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때까지 조정 한번 받았고, 그리고 4월 중순까지 상승을 했다가 10월까지 조정을 받았으니까 두 번이고, 2022년이 그랬네요. 두 번 조정을 받았고, 2023년에는 3월에 실리콘밸리 사태 일어나면서 한번 조정받았고, 7월 중순 이후에 한 3개월간 조정받았으니까 두 번 받았죠. 아마 내년에도 그 정도 조정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투자 전략도 그 시기를 이용한다면 수익률이 높을 거예요. 일단 논쟁이 있으면 한번 팔았다가 조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도 괜찮다. 지수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수익률이 내년에도 뭐 30% 정도는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을 거로 봐요. 여하튼 내년 전략은 또 계속 제가 중간중간 설명을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연휴 기간 동안에 적정 주가 산출 그 기준에 대해서 PR, PBR, 그다음에 워런 버핏 소위 GDP 대비 시가총액 그 외에도 한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 한번 공부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적정 주가를 판단하는데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 매수해도 된다 아니면 지금은 매도하자 얘기를 지난 2022년 초부터 한 4차례 내지 5차례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2022년 초에는 매도하라. 그 다음에 2022년 3월 말경에 일시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있으니까 매수하자. 그리고 2022년 4월 중순경에 다시 매도하자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그걸 한 3번 했고 또 2022년 10월에 매수하자. 그러니까 2022년에 5번 정도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이용을 해도 수익률이 높고 2023년에도 제가 7월에는 매수하자. 아직 4월에 연초에 매수하자. 또 실리콘밸리 사태 발생했을 때 또 매수하자. 두 번 그죠? 그 다음에 7월에 조정받을 무렵에 매도 의견을 좀 낸 것 같고 한 8 내지 10% 정도 7 내지 8%인지 모르겠는데 하락할 거다. 그 다음에 또 미국 재무부 장관이 금리 시장에 개입할 때 이제 효과 있다. 그러니까 1년에 제가 한 몇 분은 매수와 매도 의견을 내니까 그것만 잘 이용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큰 손해는 없을 거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따라올 수 있으니까 연휴 기간 동안에 지금 미국 주가가 거품 논쟁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지수대는 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적정 주가를 산출하는 한 대여섯 가지를 좀 공부를 해 놓으면 다음 세미나 할 때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떤 문제 때문에 거품 논쟁이 있어도 들어가도 되는지, 또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은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할 테니까 연휴 기간 동안에 1월 1일까지죠. 요거 적정 주가 산출을 어떻게 하는지를 공부해 두면 다음 세미나 때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올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이제 내년에 할 때니까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는 좀 더 올해보다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여러분과 호흡을 같이 한다면 지수가 등락하는 것을 이용하면 올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30% 정도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